운동단을 운영하거든요. 저희 댄서 중에 한 명이 며칠 전에 DM을 보내가지고 선생님 뭐 들고 계신 거예요? 저거 버섯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약간 팽이버섯 같은 거예요. 저게 뭘까요? 아시는 분? 제가 버섯을 저런 표정으로 냄새를 맡고 있진 않겠죠. 꽃이에요. 무슨 꽃? 바오밥 꽃입니다. 바오밥 나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열매가 있거든요. 열매가 있으니까 꽃도 있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부드럽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저게 수술이 떨어져가지고 네 저걸 들고 있는 거죠. 머리에도 꽂아보고 저렇게 생겼습니다. 후, 저긴 어딜까요? 아프리카 맞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서쪽 끝에 있는 세네갈이에요. 제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세네갈에 연수를 떠난 이후로 미쳐가지고 빚을 내면서 매년 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가 자연과의 재연결이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춤을 추는 사람이 나온다. 이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거기서 겪었던 자연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오, 세네갈이고요. 여기도 세네갈이고 저희 수업 받는 모습이고 숙소 망고 엄청 쌉니다. 그쵸? 자연에서 춤추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으로서의 자연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늘 자연의 일부라는 굉장히 새삼스러운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짜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재밌죠? 양말을 신고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태어났나요? 저는 가끔 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린 이런 건가? 그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춤에 관련한 다양한 일을 해요. 지금처럼 앞에 나와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아까처럼 공연을 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 가르치는데 만약에 중학생 분들이다 그럼 이제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성인이 쉽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장벽 하나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수업보다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양말 벗기입니다. 이게 제가 추는 춤 자체가 만댕 댄스, 방금 보셨던 거 젬베 댄스라고도 불리는 서아프리카 춤인데 맨발로 추는 춤이에요. 저는 이제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신발을 신고 춤을 출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씩 발에 대한 터부를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하죠. 이게 처음부터 신발 신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남의 발도 아니고 내 발인데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거나 남한테 보이는 걸 굉장히 꺼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 자연과 많이 멀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 하나는 제가 어제도 했던 수업이에요. 제가 3년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전반부를 야외에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 수업을 한국에서 야외에서는 거의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느낌 오시죠? 민원, 소음 민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의 못하는데 이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의 외곽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소중한데 여기서도 마음의 장벽 하나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그죠? 알겠죠?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그 그늘에서 못 나오세요. 딱 이렇게 한 발짝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못 나와요. 근데 제 수업의 핵심은 햇빛을 맞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안타깝죠. 그 잔디광장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엄청 초록초록하고. 근데 물론 알러지 있을 수 있어요. 힘드실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지인데 분명히 메아리가 울립니다. 햇빛이요? 햇빛이요?
햇빛에 지금요? 이런 메아리가 울려요. 양말요? 지금 벗어요? 맨발로 해요? 이런 메아리가 울리거든요, 즉각적으로. 그러나 수업을 마치고 나면 강의 평가 항상 좋아요. 하길 잘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내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햇볕을 맞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는데도 그래도 이제 끝까지 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좀 안 좋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이렇게 아프리카가 생각이 나고 빚을 내서 간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곳은 일상이 예술이고 예술이 곧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워요. 그러면 경찰이 온다고 한들 같이 춤을 추죠. 민원이 무슨 소리인가? 민원 없습니다. 이게 음악이 아니고 소음이 되어버리고 어떤 기쁜 일이 있는데 축하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항의를 하는 게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저는 그게 일종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슬퍼요. 그렇지 않았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게 돼버리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게 자연과 멀어져 버린 현재의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춤은 본성입니다. 애기들을 보시면 알아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나면 어깨춤이 나거든요. 저희가 5월, 6월, 지금 7월이잖아요. 5월, 6월에 엄청 바빴어요. 5월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행사가 원래 많고요. 이제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이라는 경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에 가잖아요. 아까 우리 뮤지션 분들 보셨죠? 우리 선생님도 너무 멋있잖아요. 연주를 딱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유아동들이 튀어나옵니다. 덩실덩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3초 뒤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와서 걷어가요. 어머 죄송합니다 이렇게 걷어가시거든요. 그게 딱 사회화 교육이라고 불리는 것의 단면이 아닐까 싶어요. 타고나는데 우리 안에 리듬 있는데 어느 순간 꺾이는 거죠. 제가 증거도 있어요.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웬일이야. 현대무용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새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really. 와우. 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랬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오염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사회화되기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더 이상이 아니고 소음 민원 없고 음악이나 춤이 감사하게 여겨지는 곳에 저희가 계속 데려갔어요. 이런 분위기에 많이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세네갈, 기니, 베냉 이렇게 데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저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은 일단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신랑도 사실은 춤추는 사람이니까 니네가 낯으니까 애들이 저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낯을 가리고 엄청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인데 음악이 나오면 일단 춤을 춰요.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또 조금 다른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업을 매주 하는데 그때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수업 끝나고 하는 얘기예요. 수업 끝나고 이제 기분은 좋으신데 약간 미안해 하시면서 저는 너무 몸치인 것 같다. 너무 어렵다.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 너무 잘하셨다. 바로 따라 하시면 제가 직업을 잃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게 어떤 의도에서 나온 건지는 알아요. 저를 치켜 세워주시고 본인을 약간 낮추는 태도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지만 뒤집어 보면 사실은 약간 오만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희한테 무례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전문 직업이신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문 수업에 갔을 때 한 번 수업을 듣고 저는 왜 여러 선생님처럼 명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춤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춤은 우리 몸에 있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출 수 있고 그다지 큰 그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저희는 사실 엄청난 트레이닝을 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바로 하시지 못하면 절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몸이 바로 리듬을 탈 수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동시에 이게 전업 댄서처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따로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를 보여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누구나 출 수 있는 게 맞다. 누구나. 그 점을 잊지 말자. 이거는 자연이다. 우리한테 있다. 그러나 아무나 전업 댄서처럼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잠깐 얹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에서 무한한 생명이라는 건 없죠. 누구나 죽습니다. 언제 죽나요? 모르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최근에도 되게 비극이 있었고 그런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죽음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제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우리는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은 좋죠. 계획 좋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에너지를 지금 여기서 현재를 즐기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너무 지쳐 보이거든요. 제가 서아프리카 자꾸 가는 이유도 그 점 때문이에요.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셔요. 왜냐하면 내일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이건 또 다른 슬픈 이야기지만 의료에 관련된 이런 현실 때문에 죽음이 굉장히 빨리 다가오기도 하고 흔하게 벌어지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지금을 기념하고 저희와 또 대치되는 점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꾸밀 때 관리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꾸안꾸. 꾸안꾸 뭐예요? 응,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게 뭐예요? 저는 오늘 꾸인가요? 안 꾸인가요? 저는 거기 가면 진짜 이건 안 꾸예요. 이게 뭐 이거 별거 아니죠.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도 오늘 완전 꾸미시거든요. 오늘 완전 예쁘게 하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곳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이제 꾸꾸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꾸꾸꾸 아니고 대문자 확신의 꾸꾸꾸로 입으시거든요. 그런 지점이 저는 또 서아프리카에서 배워오는 지점이고 그게 또 유한하지 않은 생명을 가진 우리의 자연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각보다 대단한 우리.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점점 기계를 다루면 다룰수록 우리를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매뉴얼 신봉자이십니다. 어떤 가전제품이나 뭔가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기술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저는 이제 네이버 지식인 세대인데 그게 없으면 안 됐었고 지금은 구글이나 유튜브 없으면 안 되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저희 같이 사는 짝꿍의 경우는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태어나고 베냉에서 자라서 2018년도에 한국에서 왔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too much입니다. 너네는 너무 심해. 저도 같이 빵빵 터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껌 아시죠, 여러분? 졸릴 때 씹는 거. 그 껌 용기 중에 뚜껑을 이렇게 누르면 한 알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꺼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또 이제 머리를 이렇게 저으면서 아, 너무 투머치다. 그런 게 일상에 굉장히 깔려 있다는 걸 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매년 한 번씩 가면 아,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제일 자주 가는 세네갈에서 제 공용어 중에 하나가 월로프인데 월로프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물 프라블럼입니다. 노 프라블럼이란 뜻이에요. 신랑도 항상 하는 말, 그냥 하면 되지. 너무 말이 많고 너무 많은 것을 찾아본다. 그냥 하면 된다.
그게 우리가 기계화가 되면서 생긴 어떤 습성 같은 게 아닐까? 자본이 원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점점 귀찮아져서 더 이상 인간의 모습, 자연의 모습이 없기를 바라서 모든 걸 기계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AI가 있으면 사는 게 편리한 거지 우리가 AI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과 멀어지고 기계화가 일상이 되고 나면 우리한테 이미 다 주어져 있는 능력을 자꾸 잃게 되는데 제가 출산하면서도 느꼈어요. 저 아기 2명 있거든요.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걸 했는데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시고 이제 기계나 처치가 주사나 처치가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환자로 전락되어 있는 병원의 상태를 더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모습이 좀 이상하게 저는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선호하는 춤 스타일도 그래요. 저는 사실 저는 칼각이 멋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칼각을 해야 되는 막 현타가 와요. 이런 연습을 막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아프리카에서 공연을 보면 3분이 나와도 하나도 맞지 않아요. 각도가 하나도 맞지 않지만 눈물이 펑펑 나요. 너무나 압도적이고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저는 그런 춤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똑같은 표정을 하고 다 같이 똑같은 각도를 맞출 거면 그냥 CG로 처리하지 왜 사람 한 명 한 명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마치고 김포공항 가거든요. 대회 나가요 또 이렇게 말하면서 대회 가는데 이제 며칠 전에 그래서 피팅을 했어요. 의상 피팅. 그때도 엄청 깔깔깔깔 터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댄서들 16명이 옷을 입는데 똑같은 빨간색을 어떤 사람은 완전히 뱉어내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흡수해요. 퍼스널 컬러라는 게 정말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다른데 다 다른 게 이쁜 거고 그게 의미 있는 건데 그렇게 다 다른 색으로 발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내볼게요. 지금 저는 보이지 않는데 사실 첫째, 둘째 다 데려왔거든요. 지금 아마 둘째가 울어서 쫓겨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가 이제 2돌이 돼요. 9월이면. 근데 이제 저희한테 잔소리해요. 자기 오빠가 4살 더 많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도 다 안 나오는데 잔소리하고 저도 뭐 신발 갖다 주고 막 챙겨줘요. 그럼 너무 귀엽긴 한데 기가 막히잖아요. 모르죠 이제 본인은 왜 기가 막힌지. 그게 저는 여성한테서 태어났으면서 여성을 혐오하거나 아니면 가르치려고 들거나 혹은 자연에서 태어났으면서 함부로 해치고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까먹는 거죠. 그 자기 손으로 똥도 못 닦던 그 시기는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요. 일단 전진을 하고 나면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우리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면 또 하나의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좀 더 줄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각성을 춤과 노래가 도와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수업에 오셔서 지금 또 울컥하는데 그렇게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저렇게 꿍깡꿍깡 신나는데 막 눈물을 흘려요. 그게 저는 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내 안의 자연성을 깨닫는 것을 춤과 노래가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꼭 해주시기를 제가 고대하고 이미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춤 소보니 꿈이라고 합니다. 기니와 말리의 접경 지역의 와슬롱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말린케 민족의 춤이에요. 언제 추냐면 추수를 마치고 수확을 기뻐하면서 췄던 춤이에요. 제가 그걸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근래에 이제 일어나셨던 크고 작은 성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넘겼었던 것들도 떠올려 보시고 더 늦기 전에 춤이나 노래로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